어, 뭐 2주에 한 번씩이지만 정말로 저는 또 정말로 또 새롭게 오랜만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이 항상 새롭다는 거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지만 어떤 시각에선 항상 새로운 그게 제가 이해하는 일상에서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2, 3년간이란 기억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새롭게 매 순간 경험은 오직 새로운 경험, 최초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면 되게 감사드리고, 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면서 원래 요새 좀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다른 분이 먼저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저 자신을 판단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고민도 했었고 책을 보기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시각으로 전환이 돼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이게 기적인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용어로 좀 죄죠. 잘못과 죄. 그럼 우리가의 잘못과 죄는 보통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 아니면 3일 전에 했던 누군가의 다툼, 누군가에게 말싸움, 최근에 저도 뭐 말싸움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의 형태로 남아서 아, 나는 그런 말싸움을 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한 개인으로서 굳건히 믿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제 기억의 연속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강조해도 좋은 게 기억이 연속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항상 있는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든 비개인적이든 항상 있음을 있게 한 거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기 힘들겠지만 과거로부터 계속 어저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좀 개인과의 동일시가 너무 강하면은 어저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있고, 계속 하루하루의 노력이 나를 게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육체적인 측면에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신의 존재, 아니면 우리 자신이 참된 성품, 참된 마음,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그냥 그 자체로 원래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있기 전부터, 그걸 이제 먼저 있다, 선험적이다, 성경에서도 표현하는데, 우리 기억이 있기 전부터, 우리 몸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자신의 행위가 있기 전부터, 우리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판단하기 이전부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뭐 판단한다, 세뇌된다,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먼저 있는 거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어 나중에 오는 걸 자기와 동일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내가 기억 속에서 아니면 감각적으로 항상 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랄까 희망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무기력한 자신이 계속 판단이 돼요.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계속 판단이 되다가 언젠가는 그 연속선상에서 무기력하지 않는 나를 만날 수 있겠지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아니, 나 감각적으로 되게 무기력한데 이게 나지, 내가 무기력하지 이랬는데 이 판단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달려간단 말이에요. 특히 망원경으로 미래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이거죠.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내가 살아서 열심히 산다랑 진실은 항상 수직이거든요. 항상 이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나 연결성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나 99.9%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무의식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실처럼 믿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하루는 그렇게 연속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연결이 없고 우리는 항상 하나의 존재로 아니면 우리 자신으로 그냥 이미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일상에서 보면 우리의 그 어떤 기억, 뭔 일을 했을 때 기억이 탈락됐을 때, 어떤 공백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약간 그럴 때 좀 힌트를 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그 희망 고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라는 거는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진실이 좋은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미래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 말고, 이제 그런 헛된 희망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발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에 나중에 성장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움직임, 이 성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항상 성장은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는 성장을 우리는 항상 앞에 먼저 두거든요. 앞에. 그래서 좀 이제 지금 말고 나중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보고 뭔가 노력 끝에 성장 이러지 지금 자신이 섬세하게 자신의 감정을 만나고 공부를 해가고 미세하게 성장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장하고 항상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초점이 항상 뭔가 되는 쪽에 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고 이미 있는 우리의 진실, 실상,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왜 강의를 많이 듣고 해도 왜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아직 이게 이제 판단이 남아 있으면 저게 말은 좋은데 뭐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다 그런 것들이고 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다와 파도가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다른 모습의 파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파도 속에 그 파도 그 자체에 이미 물이 있다, 바다가 있다는 그런 그게 깨어난다 표현하는데 그러거든요, 진짜로. 항상 그냥 매 순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상태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그때가 기회이거든요. 내가 어저께 너무 게을렀어라는 그 판단을 할 때, 그때 이미 무한한 바다, 아니면 우리의 이미 연결되어 있는, 연결은 이미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가는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실상을 좀 못 보게 되고, 이걸 여러 번 이제 강조하면, 내가 나는 어제랑 오늘 이렇게 항상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단지 기억을 분류를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저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나면서 뭐 얘기하면서도 느낀 게, 저를 가끔 그래도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닌 거죠.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런 연결성이나 어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여튼 사라지고 그런 판단이 좀 약해지는 거지. 뭔가 따로 모르는 걸 깨달았다, 뭐가 됐다 그런 측면에 깨달았다는 용어는 맞지 않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변호를 하는데 이게 오해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깨달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제가 뭔가 노력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뭐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판단이죠. 아니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대로 저를 보니까 저는 어저께 무슨 일을 했든 오늘은 오늘이더라고요. 단지 기억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경험은 머물러 있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생각을 떠올리고 기억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어제 뭐 했지? 아까 내가 무기력했으니까 오늘은 열심히 또 뭐 해야지. 이렇게 떠올려서 내가 뭔가를 기억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야지만 근데 그 이미지가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이사를 하고 혼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좀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이틀 정도는 또 무기력하게 보낸 적도 있고 하는데 판단을 하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막 과거에 내면의 과거의 죄를 막 떠올려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그 차이거든. 어저께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이게 이제 그게 안 떠오르면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살죠. 어저께 내 친구한테 내가 욕을 했는데, 이렇게 떠올리고 그 이미지로 갖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미래로 간단 말이에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심, 아니면 후회와 결심. 똑같은 거죠. 후회했다, 결심하고 후회했다, 결심.
둘 다 괜찮은 건데 후회도 괜찮고 회심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아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저는 포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그 희망. 미래 연결선상에서 나중에 변화된 나 자신, 이거는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에너지 소모나 그걸 목표로 삼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일상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거기에 조금은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아, 내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나를 이게 뭐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자학을 하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초점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행위, 생각, 느낌 이런 거에 와 있는 거라 초점이 항상 어떤 목표나 내가 변화된 내 모습에 가 있으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 선상에서는 바다 속에 있어도 자기가 바다 속에 있는지 몰라요. 항상 이 파도 표면에서 자기가 어떻게 내 모습이 바뀌는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바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도 나는 파도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 모습에만 관심이 있고, 요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아니면 그 자기 자신,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까마득히 이제 모르는 거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수행의 기간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은 거예요. 일로 쭉 간다. 이게 이제 사회에서 보통 인과라고 표현하는데, 내 노력 끝에 결과를 얻는다. 이제 인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마음은, 몸은 그렇게 작용하는데, 우리의 실제 존재는 인과 이전에 항상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왔듯이. 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있기 이전에 항상 있어 왔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터정만이라 개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도 먼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었던 어릴 적부터 이제 세뇌라는 아니면 교육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는 먼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단지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데다 세뇌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깨달음이 뭐냐 이러면 이제 정말로 진실된 거는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어떤 개인적 측면을 포함해도 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돼요. 단지 우리가 아닌 것,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 아니면 내가 나라고 착각했던 것, 아니면 들어왔던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해체가 된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체가 되면 이제 이미 있는 것 항상 나는 그랬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체가 되고 아 나는 본래 원래 깨달은 그 자체였구나 아니면 뭐 내가 진리 그 자체였구나지 진리가 되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는 그래도 좀씩 이해가 되거든요.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무언가가 되려 하기보단 자기 자신으로 좀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못 사는 게 저도 좀, 한 인간으로서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좀 못나 보이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초라하니까, 제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초라함, 찌질함, 뭐, 애 같다, 뭐, 철이 없다, 아직도 뭐 그런 감정을 겪냐, 이런 뭐 판단이지만 그런 것도 뭐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파도의 모습이죠. 이런 파도가 싫어서 다른 파도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그 파도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일부잖아요. 100%나 자신이라고 이제 동시하진 않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이고 성격, MBTI 아니면 어떤 외모, 뭐 육체적인 상태 이것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딱 하나예요. 제가 처음에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게 딱 하나거든요. 뭔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없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살아가자 이랬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없으니까.
뭔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느낌으로는. 그리고 뭐, 나이도 있고, 뭐, 뭔가 이뤄놓은 것도 없지. 아무것도 별거,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되는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나름 희망이랄까? 아니면 뭐, 두려움을 좀 이렇게 덮어놓을 수 있거든요. 덮어놓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나를 보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정말로 이렇게 사는 거 요번 인생은 망했다 뭐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번 생은 나는 뭐 사회적 성공이라든가 깨달음이라는 거 다 그런 거 솔직히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보면 진짜 별로가 없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용기가 어, 자신감이 좀 없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용기가 어떻게 났냐면 이 자신감 없는 상태로 살아보자 이렇게 별거 없는 상태로 살아보자 이로 인해서 뭐 관계적인 측면이 무너지면 또 무너짐을 통해서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살아있는 거지, 뭔가 변하거나 뭐가 달라지거나 일단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 연결선상에서 저도 쭉 살았다가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연결성, 개인의 어떤 연결성, 15년간 열심히 살아온 정만,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각,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게 이제 희미해지고, 과거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어, 구속이 없는 자유가 아니고, 그 구속된 나라고 할 게 없는 자유랄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더. 아니면 늘 저 같은 경우도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이타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중심성이, 그 개인이거든요. 그게 좀, 아예 존재 자체가 좀 해체가 되는 그런 이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원성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게 되고 하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초라한 나가 완전히 해체가 되는 그 차이거든요. 해체가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뭐 제거하고 없애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냥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아니면 좀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저도 최근에 이제 이사한다고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많이 싸울 때는 많이 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의 좀 비열한 면 그런 것도 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정하는 측면 그런 부분을 산 거죠. 뭐 기쁠 때는 또 기쁠 때를 살고 그 순간순간에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뭔지 모르게 또 기쁘더라고요. 또 같이 이제 같이 만나서 함께 한다는 오랜만에 함께 한다는 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인생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에도 그런 거에도 기쁘기도 하고 또 강의 끝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 이게 말을 하면 에너지가 나다가 강의 끝나면 축 처지고 널브러지고 그리고 널브러지고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상하게 뭔가 한쪽 면만 자기의 전부를 살지 않은 파도의 모든 모습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럼 그 속에 진짜 바다가 있거든요. 고요함,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 정말로 그래요. 파도의 전부를 살면 돼요. 근데 파도의 전부를 살지 않고 파도에서 이 파도에서 저 파도, 이 파도 저 파도, 이 파도 저 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자기가 파도밖에 나는 파도야 이러면서 이제 육체적 죽음을 가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있으면 돼요. 오른손 왼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가려 그러잖아요. 이게 시간은 보통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내가 파도가 아니라는 게 조금씩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누가 일로 가라 그래도 안 가요. 뭐 이기적인 자신을 만났을 때는 그것만 만나거든요. 아니면 늘 짜증내고 분노하고 작은 일에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내는 그 쪼잔한 자신을 한 분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쪼잔한 자신을 만나는 어 쪼잔함에 있으면 돼요. 저 진짜 요새도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그런 쪼잔함 녹화되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 이제 최근에 그 뭐죠 민생 그 지원 그거 때문에 좀 쪼잔한 모습을 봤는데 그거 어떻게든 더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전화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뭐 그것도 생활력이죠. 그런 것도 하는데 근데도 되게 아 인색한 면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도 막 그런 걸 했거든요. 알아봤거든요. 뭐 10만 원 좀 더 받으려고 그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니까 못하겠다. 부모님이 저한테 준다 했거든요. 이 지역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보통 준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녹화가 되니까 못하겠다.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그게 과거인데 말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하여튼 그런 면도 만나면 되지 막 아 예전에 저도 아 나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막 베푸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 실상과 다른 항상 부러움은 항상 내 반대 모습이거든요 이원적이고 부러움은 이원적이잖아요 나는 인색하고 저 사람 너그럽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부러워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부러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유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구나. 나는 뭐고, 저 사람은 뭐고. 나는 좀 초라하고, 저 사람은, 화려하고. 내 친구는 되게 잘 나가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부러움을 통해서도 그 이원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아, 저 사람 깨달았구나. 근데 계속 이제 저도 저 자신을 만나가면서 이제 부러운 게 좀 사라지대요. 부러운 거는. 이제 실제로 그게 떠오르지도 않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실제 경험으로. 정말 너 이타적인 사람 떠올려 봐면 안 떠올라요. 그렇다고 내가 막 이기적이다는 판단도 안 되고 그냥 그런 느낌만 좀 느끼거든요. 그 느낌을 느끼는데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은 있거든요. 아, 내 거 막 이런 느낌이 있고 어떨 때는 또 웃기도 하고. 그런 거지. 어떤 뭐다 판단이 덜 되고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는 건 정말 사라져요. 점점. 그런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진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파도긴 한데 동시에 바다인 그리고 이 수평선상의 연결성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항상 그냥 변함없는 이 변화 속에 변함없는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예, 정말 좋은 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정말 내가 없어요 거기에 나라는 게 완전 비어있는 어, 저도 최근에 뭐 이상하다 판단이 안 되면서 정말로 내가 없구나 이러면서 내가 없는 자랄까 그런 이해도 계속 들더라고 내 구속된 내가 자유로운 내가 되는 게 아니란 게 너무나 자명하다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하거든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기적인 나, 자신감 없는 나가 아예 그 자체도 이제 일단, 이게 완전히 무너져 가는구나, 이게 아니면 아예 없구나, 솔직히 그런 감각적으로도 가끔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도반분 누구한테 얘기한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제가 그 서울 모임 갔다 와서 신림 쪽에 최근에 많이 내려서 환승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신림 쪽에서 그냥 버스를 한 20분 기다리는데 서 있는데 예전에 저는 제 인색하잖아요. 저가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 특성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마음도 좀 너그럽고 저 자신도 좀 돈도 많고 풍요롭길 바랬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신림동에 딱 서 있는데 어, 오늘 얘기한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내가 없는데 풍요로운 거예요. 내 개인이 풍요로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신림이란 그 자체가 아니, 전체 다 풍요롭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너무 또 좋았던 게 나는 내 개인의 풍요를 바랬구나 라면서 진정한 풍요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이해가, 그 이해도 너무 좋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네온사인과 움직임과 목소리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들렸는데 그게 너무나 풍요롭다고 느껴지면서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죠. 내 일도 아닌데 세상이 활발한데 왜 네가 기쁘냐 하는데 어떤 그런 분리가 잠깐 없었던 것 같은. 그러면서 진짜 풍요롭구나. 어떤 개념으로 풍요롭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인의 풍요랄까? 그런 거를 좀 바라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좀 있대요. 근데 늘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는 뭐 돈도 별로 없고 뭐가 없는 대로 살아가죠. 계속. 근데도 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는 그런 이해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열림, 잠깐의 열림이었지만 또 버스 타고 오고 뭐 집에 올 때 뭐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걷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여름에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휴가철에 휴가도 가신다 그러면 삶이 참 풍요롭구나. 근데 그 풍요를 이제 내 개인으로만 제한시켜 놓고 내 개인이 풍요롭길 바라면은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매이는 것도 있죠. 집착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러면 아, 나는 가난해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가난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저의 얘기기도 한데, 이게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어떤 걱정? 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진정한 풍요는 정의 낼 수 없어요. 뭐다. 근데 개인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히, 그것도 명백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발견이 이제 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가난하든 부자든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도 그 순간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개인적인 감각이 조금 더 강할 때는 근데 동의시는 안 되는데 뭐 그럴 때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이해가 조금 안 들 때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배워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말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착각이 아니고, 저도 좀 오해했던 건데, 우리의 이미 무한한 존재로서의 실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별심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열렸다 닫혔다. 또 한 분하고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열렸다 닫혔다가 정상이다고 표현했는데, 이제 요거랑 요거는 하여튼 우리 존재 이건 감각적인 건 아닌데 되게 감각적으로 열렸다 닫혔다가 하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거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건데 이거 말고 감각적으로 내가 좋은 감각만 집착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똑같이 보고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감각이지 않는데 제가 표현을 애매하게 해서 그렇지 그거는 스스로 알거든요. 어. 네, 이러면서도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지금 이것도 일시적이다 그러면 다 쳐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공부하다 보면 그 일시적인 거하고 막 치거든요. 그거 뭐 다 집착하지 마 이러는데 요거랑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거에 대한 알 없이 그냥 이것만 일시적인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요거에 집착하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고착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미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그런 이해도 좀 들더라고요. 그, 뭐, 과거지만, 그 버스 정류장이었지만, 하여튼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측면이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미묘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일단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어, 그리고 어떤 면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아, 그래, 뭐, 감각적으로 내가 기쁘다, 요거에 집착하는 거랑 또 다르다는 걸 조금씩 이해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그렇게 뭐가 안전한 장소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런 판단들에, 아니면 우리의 과거, 우리가 종교적인 측면의 어두운 면을 얘기해 보면, 너는 죄인이야. 과거에 죄를 지었어. 뭐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야. 이런 것도 좀 사라지죠. 그런 것도 실제로 있지 않거든요. 누구랑 내가 예수님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것도 실제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지 못해도 그냥 알거든요. 안 물어봐도 그런 의도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 시각에선 그게 또 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믿지 마라 이러면 더 싸움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나를 반성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건 너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판단하고 다시 재생산하고 그걸 다시 미래에 투사를 하면서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실제성은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바로는 와닿지 않더라도 그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년간 뭐 기도원에 간다던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단번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실은 되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있어요. 그런 건. 그 20년간 저기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명상을 통해서 제거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없다고. 그 예전에 이제 승찬 스님이 깨달았던 것도 그런 측면이죠. 네 죄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승찬 스님이 과거로부터 쭉 살아온 나 자신 20년간 내 열심히 전생에부터 죄를 지었던 나 자신이 있다고 믿었다가 그 선사분 스승한테 이제 그 죄로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문득 깨달았던 거죠.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죄를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상상과 기억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걸 문득 깨닫고 이제 그때 이제 때가 된 거겠죠. 많이 고통받으셨고 했으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때가 돼서 문득 깨어나고 이제 그 신신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전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승찬 스님의 예화에서도 우린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승찬 스님이 뭐 문득 또 순간에 뭘 깨달았다 뭔가 새롭게 안 게 아니거든요. 뭐 죄가 없는 걸 알았다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이 실제하고 그런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깨달으려고 했던 게 모든 게 그게 착각이었구나. 경험적으로 문득 내려져서 아니면 그게 무너지거나 사라져서 이제 자유롭게 뭐 살아갔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뭔가 되거나 뭔가 알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거나 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거꾸로 내가 알고 있던 거, 깨달음은 이런 거고 뭐 무한한 건 이런 거고 예수님의 뭐 대속 그런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들었던 것들이 그런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은 게 저도 기독교인이어서 저도 믿어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믿었은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거든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도 좋은 의도로 했거든요. 나 죄 회개해 주세요. 막 저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20년간, 30년간 그래봤자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이미 원래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던 거지 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구분,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선 제일 많은 게 도덕적인 판단이죠. 도덕적인 판단, 아니면 윤리적인 판단, 아니면 어떤 역할로서의 판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실제 존재성은 없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공부가 무슨 효과가 있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판단? 우리 마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하는 판단.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그 죄책감에 있는 거를 내맡기는 거랑 그런 판단하는 거랑은 이제 달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죄책감을 경험하는 거랑 너무 미안해. 난 항상 또 이것도 제 얘기긴 한데 난 너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제가 스타일인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니 왜 맨날 미안해 하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최근에 그걸 많이 느끼 또 막 미안해 하면서 수경님이나 뭐 다른 분 좀 들었을 텐데 미안해 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막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면을 저는 최근에 많이 봐서 이 집을 이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고 화내고 이런 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제 판단을 하면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사하는 과정 중에 그런 내 모습 봤으니까 또 개선을 위해서 미래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그냥 그대로 끝난 거거든요. 끝났어요, 저. 근데 끝나고 이제 그냥 사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런 거는. 이게 또 계산해야 돼 이러면 진짜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막 결심도 엄청 해야 돼요. 내일부터 안 해야지.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안 해야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냥 그때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또 다시 일어나면 또 그냥 생으로 계속 경험해 가는 거죠. 다시 그런 측면이 일어나면 또 경험해 가고 그런 거지. 어 깨달음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거는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돼야지 그런 어떤 변화나
그런 게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순간순간 누가 뭐라 하든 너 지금 성격이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고쳐 이러면 아니 나는 이게 나야 하면서 난 이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굳이 고치거나 바꾸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다음은 없다. 다음에 개선된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도 너무나 사실이 아니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연속성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주 표현되는 부분의 한 측면이 다음에는 이제 일상에서 용어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의 개선을 위해 다음에는 결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에요. 다음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늘 첫 제가 했던 얘기처럼 이 연속성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도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 이전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뭐, 불안할 때는 불안하고, 좀 내가 좀 찌질해 보이면 찌질하고, 아니면 좀 긴장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좀, 좀 비열한 모습, 뭐 제가 최근에 느꼈던 그런 모습,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하면 되거든요. 파도 속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도 속에, 다시 한번 표현해 줘. 이 파도가 막 치면 여기 속에 있어 보면 이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로 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가기만 하니까 못 보는 거는 진짜로 있거든요. 저는 불안에 있었고, 혼란에 있었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었고, 항상, 그리고 좀 찌질하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머리 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지금 참고 있는데, 뭐 그런 찌질한 측면을, 그런 것도 이제, 막 지금 참고 있어요. 이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참는다기보다는 그냥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왜 자꾸 나이 먹고 그렇게 애처럼 머리 꼬냐. 그러니까, 이 충동이 있다. 뭐냐면 그 바둑 선수 중에 커제라는 선수도 머리 꼬더라고요. 그 고민하거나 이렇게 막 공부할 때 머리 꼬면 공부 잘 됐거든요. 이렇게 막 머리 꼬면서 공부하면 잘 되는데 집중도 잘 되고. 근데 그게 약간 루틴인데 그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충동, 습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요새 저도 운동한다고 많은 사람, 뭐 여러분들 나 운동해야 되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운동하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진경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게 은근슬쩍,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자랑하는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이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당연한 건지만, 저는 안 하다가, 한 15년간 아무것도 운동도 안 하고, 뭐, 하다가 이제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가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뭐 자랑하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약간의 판단이 들어오면 그때 저도 어 알았다고는 하지만 뭐 바꿔야겠다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솔직히 가능하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 또 자랑 안 할 때는 저도 의식을 못 하고 자랑할 때 약간 감각적으로 의식이 되고, 아, 말하고 싶어. 이게 입이 막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거든요. 그때만 잠깐 의식되고, 말할 때도 있고, 말 못할 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정말 이는 뭐 자랑만 하고, 뭐, 그 좀 했다고, 이런 판단했는데, 판단이 안 들고 그냥 자랑만 있더라고요. 뭐,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그런 제가 좀 뭐 나쁘게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네 공부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달려가지 않는 그 마음, 되게 단순한 마음이 되게 편안한 안식 그런 걸 줘요. 최근에 더 많이 느껴지는 게 뭔가 해야 될 게 없는 그걸 이제 공부 용어로 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고 운동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더 이상 미래를 달려가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반성하지 않는 진짜 할 일 없는 이 과거와 미래가 사라진 할 일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저는 할 일 없는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몸으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그냥 오직 지금만 살아가는 그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계획이 뭐야? 너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고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나는 없더라. 과거를 반성하는 나, 미래를 달려가는. 우리 인간 마음이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달려가는 거. 요걸 했을 때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임준님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걸 안 하면 의미가 안 찾으면 뭔가 기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막 힘들어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도 보면 거의 과거 같다 미래를 같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로 달려가면서 막 혼자 상상하면서 희망에 부풀고 근데 이게 상상 속의 일이니까 잘 오래 안 가거든요. 감각적인 상상이기 때문에 마치 꿈처럼 꿈에서 저도 어저께 막 또 지금 뭐 저거 아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막 사인하고 막 이런 꿈 꾸면 지금 웃는 거 보면 근데 기분이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상이잖아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에 내가 깨어 있을 때 막 상상해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꿈꾸고 이제 달려가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상상 속에. 아니면 깨달은 사람을 내가 상상을 하든. 그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아니고 상상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 잠깐 좋아지고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고 실상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는 그냥 똑같아요. 뭐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안심되고 할 일 없고 뭐 더 이상 마음이 쉬어진다, 고요해진다라는 게 정말로 많거든요. 뭐 계획도 안 일어나고 솔직히 그러니까 뭐 고민은 그냥 순간순간 잠깐 잠깐 고민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앞의 일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누가 표현하셨지 여기 계신 분이 표현 평화롭고 어 하여튼 그 수경님이 아마 표현하신 것 같은데 평화롭고 뭔지 모르게 평화롭고 뭐 이런 측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근데 몸 상태나 마음 감정 상태로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뭐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해도 뭔지 모르게 항상 쉬어 있는 마음이 더 이상 뭐가 되려는 마음도 없고 그 아마 저도 책을 예전에 많이 봤는데 그런 좀 깨어나신 분들의 표현이 그런 표현도 많더라고요. 마음이 쉰다, 뭐 이렇게 고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제 파도 같은 이 파도가 치는 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늘 파도는 치는데 그 속에 항상 고요가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파도는 치는데 파도 밑에 파도 속에 바다가 있잖아요. 우리 실제 자연도 진짜로 그래요. 우리 존재도 그래요. 그 바다를 우리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파도만 보다 보니까 아니면 파도만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늘 파도야.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파도가 다 극복되고 바다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 바다도 파도거든요. 이렇게 놔두고 이 파도를 다 제거해서 바다가 돼야지 하는데 이 바다도 파도예요. 그러니까 늘 파도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시돼 항상 돼 있으니까요. 중생에서 부처가 돼야지 하는데 이것도 파도거든요.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밑에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도 자연으로 비유하면 파도 밑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속에 있고 아니면 그거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파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우리가 모른 채 계속 이제 뭐 찌질한 모습, 불안한 모습,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아니면 강박이 일어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아, 나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기 이전에 거기 조금만 한 번이라도 있어 보면 한 번만 있으면 돼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거를 감이 온단 말이에요. 뭔진 모르지만 늘 뭔가 되려고 하다가 여기 있어 보니까 처음부터 확 뭐가
이해가 오는 건 아닌데 저도 그랬고 뭔지 전 아예 몰랐어요. 그냥 뭔가 내 자신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그냥 좀 마음적으로 이해가 되고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선택을 못하는 그런 내가 너무나 이해가 돼서 좀 이해하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래서 그냥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마음.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과 함께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 뭐가 이 우리가 말하는 뭐 바다니 이런 생각도 솔직히 없었고 뭐 관심도 솔직히 없었고 무아 내가 없다 이런 것도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그냥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 제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이 너무나 내가 판단하고 부정만 해왔구나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때 당시에 저도 강의를 듣죠. 무한히 바다니 뭐 무한한 존재니 관심이 없었거든요. 괜찮거든요. 그것도 그냥 저는 무지 관심은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에 이해, 만남, 경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면 다 똑같아요. 어, 하나의 길만 가면 되는데 근데 뭐 그것도 복잡하게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도 가는데도 선에서든 뭐든 뭐 무한하다, 바다가 있다, 하나의 마음이다 할 때 불안하지가 않던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것 자체가 그때 저는 그런 거에 감각조차 없을 때도 이상하게 괜찮더라고요. 같다고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해랄까? 그냥 이거는 헌신적인 길, 가슴의 길을 표현하면 뭐 선적인 길도 있고 뭐 다른 요가, 카르마 요가도 있고 하잖아요. 선행을 계속 베풀고 뭐. 근데 저는 이게 다 같은 건데 저는 제가 갔던 길이 이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맡기는 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내가 저렇게 또 다시 관심을 가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다른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덕경무원 가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열렸다 닫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처음 제가 말한 열렸다 닫혔다가 아니고 이 무한한 게 뭐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진짜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사람마다 또 산 올라갈 때 길을 가다 보면 야 저 풍경 보지 마 뭐 이 풍경 봐 이러는데 그냥 저는 풍경에 관심이 없고 걸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왜 관심 가지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뭐가 왜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측면이잖아. 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난 그렇게 느꼈거든요, 솔직히. 왜 사람들은 자꾸 한 1년 공부하든 뭘 하든 좀 하다가 뭔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에 관심 많지? 그리고 뭐 이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미세하게 보면 그거를 순수하게 궁금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높아심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 항상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아니, 친하게 지냈던 도반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뭔가 되는 게 아니다는 표현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 이제 제 자신을 만날 때 되게 초라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조차도 알겠더라고. 뭔가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만 씨 찌질한 거, 뭐 어떡하냐, 그래.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찌질하는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찌질한 거구나 찌질한 거군요 이러니까 그래 그게 찌질한 거죠 정말 씨 되게 찌질해요 그러니까 웃었거든 지하철에서 어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그게 있지 않거든요 찌질하네 불안하네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단 말이에요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만 그 한 마음이면 뭐, 카나다, 뭐, 이 자리입니다. 이거 다 몰라도 되게 괜찮거든요. 어, 왜냐하면 걷다 보면 이미 정상에 와 있어요. 걷다 보면. 근데 걷는 거만 잘 걸으면 되는데, 걷다가 이제 제가 이제 높아실 말한 거지만, 저 풍경처럼 돼야지, 저 풍경처럼 돼야지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한데,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신 분산 같은 거거든요. 요거 뭐 이렇게 뭐 주변 둘러보는 건. 그런 거보다는 그냥 오로지 자기 자신을 만나고 아니면 진짜 오로지 명상만 하려면 명상만 하셔도 미래에 뭐가 돼야지 하는 명상보다는 그냥 명상 자체를 내가 삶에서 좋아한다 그럼 명상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차이예요. 근데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마음이 들거든요. 아,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있으면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도 이제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낸 사람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또 그걸 살아낼 때 뭔지 모르게 거기 있으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뭔가 되려 했다가도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포함해서 배워가거든요. 삶은 모든 걸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 보자. 이 단순한 마음이면 아까 말한 우리가 도망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던가 그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냥 관념일 뿐이지만 포함해 보자랑 그 모든 것이 제거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나중에. 포함해 보자라고 더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는 진짜 자기의 존재, 사랑, 아니면 선함적인, 그 모든 것 있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그 알미, 아는 거고, 모든 걸 다 제거하면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그것도 파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기로 왔다 갔다만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여기서 나 무한하다, 뭐 깨달았다 이렇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솔직히 정말로 깨달으면 눈을 뜨면 깨달았다, 무한하다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게 정말로 그래요. 그런 깨달았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안 일어나요. 그것도 왜냐면 이미지거든요. 아, 나는 공부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런 게 안 떠올라요. 누가 말해도 그냥, 그런 거 뭐 좀 흘려듣는다? 뭐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또,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투사를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판단이 있구나. 나는 중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뭐, 아, 나 정말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거고,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자신, 개인적인 면이든 비개인적인 면이든 항상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개인적인 면만 자기로 동일시할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도 안심이 되고 여전히 혼란스러워도 평화롭고 여전히 뭐 좀 인색해도 뭔지 모르고 넉넉함이랄까 아까 말한 그 풍요랄까 개인적으로 가난하다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동시에 있는 거를 우리는 한쪽 측면만 늘 동일시되었고 기억, 몸, 감정, 감각 요것과만 동일시되었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억, 감각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제거하고 하나의 자리, 이 자리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착각인데 그러지 말고 감각, 기억, 생각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걸 한번 살아내보는 그 마음이면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거를 강의를 듣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는 기억을 지워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내가 기억을 많이 떠올리네 뭐 이렇게 그냥 뭔가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알아야 될 것도 없거든요. 쉬운데 근데 이 쉬운 거를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파도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 이 바다 측면에 되게 단순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과의 동일시가 강할 때는 뭐 공부도 복잡하고 뭐 다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좀만 내려오면은 모든 게 바다님한테 얘기했던 모든 게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하다. 알아야 될 게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생각과의 동시가 강할 때는 저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내 맡기는 게 맞는지, 이게 저항을 하는 건지, 요것조차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경험해 가면 돼요. 이게 맞나? 이게 내 맡기는 건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보통은 손을 대서 이런단 말이에요. 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지 하고 알고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대로 얘기해보면, 내가 내 맡기는 게 뭐지? 그걸 계속 모르는 상태로 만났어요. 저항하는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냥 살았던 거예요. 뭐 알고, 저항하네? 내 맡기니까 알고 했던 게 아니고, 이상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게 되더라고요. 애매하고, 뭔가 확실하지도 않고.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안하긴 한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 그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걸 내맡긴 거죠. 내맡김을 잘 모르는 나를 내맡긴 거예요. 어. 내맡기는 걸 잘 모르는 나를 아는 사람으로 고친 게 아니고, 내맡기는 게 뭐지? 하고 모르는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경험해 가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내맡기는 걸 잘 모르겠네. 알아야지 하면서 저도 뭐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있고, 그걸 알기 위해 저한테 자세하게 카톡 보내는 분도 있었고, 제가 실제로 어떤 남자 동생 만났을 때는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내 맡기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애틋하게 그때 당시에 알고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알고 만나는 게 아니다. 라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떠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모르는구나. 하여튼, 아, 인연이 끊어졌는데 이제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좀 실망한 그 표정 커피숍에서 아, 나는 그걸 아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건 되게 안타까웠어요. 뭐, 날 떠나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아, 막, 아, 저게 아닌데 하면서 이메일도 내가 막 보냈었거든. 옛날에 지금. 애틋하게 길게. 근데 이상하게 그게 사람들이 잘 안 하던 거. 왜냐면 없어 보이니까. 뭔가를 알고, 경전을 알고. 지금 저도 경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아는 것도 있는데, 와닿는 것도 있긴 한데, 뭔가를 내가 알아야지만 하는 그 인간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실상이 단순하고 심플하죠. 아니, 바다가 바다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는 그냥 바다로 존재할 뿐이지, 살 뿐이지. 바다에 대해서 소금의 염분이 얼마고, 파도의 초속이 얼마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근데 그거를 아는 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냥 누구한테 설명하기 위해 아는 거지. 그거 안다고 뭐, 아는 건 모르는 거 아무 차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소통할 때 설명한 정도, 그 정도지. 아니, 자기 눈 뜨고 그냥 의사소통 안 하고 설명 안 하면 되긴 하거든요. 굳이 어떤 역할을 맡지 않는 이상. 근데 왜 그거 아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참나가 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살아내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좀 살다가 말고, 좀 살다가 나 이 정도 샀으니까 좀 됐지. 왜 변화가 없지?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이해는 되지만, 저도 좀 살다가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왜 변화가 없지에 되게 한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너 왜 한 1년간 만났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아, 아니다. 이거 너무 내 변화에 또 초점이 맞췄네. 이 보상 심리죠. 내가 이 정도 만났으니까 변화가 와야지. 딱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2, 3년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마치 기계처럼 어떻게 보면 그때 기계 같았어요. 지금도 기계 같은데 그냥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살았던 거죠. 뭔가 책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뭔가 알고 싶은 마음, 뭔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나의 초라함, 뭐 열등감, 최근에 이제 수치심, 오래전부터 얘기한 그런 것도 계속 만나게 했던 것도, 수치심에 대해서 뭐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냥 경험하고 뿐, 경험할 뿐. 너무나 이 단순한 과정이 없어 보여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가 없어 보이니까 남들도 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게, 어, 감정적인 측면은 항상 우리가 언젠가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책을 보다가 깨달아도, 그리고 선적으로 깨닫든, 뭐 아니면 어떤 일상생활에서 문득 깨닫든, 어, 이거를 불교용어로 카라마라 그러죠. 아니면 뭐 업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 또 자기가 치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두 번 할 바에는 뭐 제 그냥 주관적인 그건데 그냥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뭐 책을 안 봐도 안단 말이에요. 책을 보지 않아도 물이 좀 덜.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지금 떠. 그래서 뭐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봐도 돼요. 뭐 아니 네 하나만 고집하네. 네가 걸었던 그것만 좋다고 하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게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감정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해로는 예전 분들, 선사분들은 제 이해로는 그런 거를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그게 효과가 있었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 세계이기도 하고 인터넷이 있고 뭐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고 되게 옛날 부처님 세대보다는 또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적인 게 분명히 많이 상처가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단지 그냥 문득 깨닫고 끝나기에는 어떤 뭐 업적인 뭐 카르마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부처님 때는 감정 얘기 분명히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감정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말씀으로 전달을 해왔지만 그 문화랑 우리 문화는 달라요. 그 측면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 역사를 또 그대로 끌고 와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런 거 안 했는데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때 시대, 부처님 세대 때는 아주 뭐현 문명이랑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이 설법으로 했던 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었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근처에서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거고 한데 이 현대 문화는 SNS 문화는 되게 하여튼 이 감정 교류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무시해서 예전 방식이 약간 저는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처님 이제 어쨌든 몸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적인 차이 그거를 감안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유리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또 그때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에어컨도 없었을 것 같고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또 불리한 사정도 있고 좋은 면도 분명히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그때 시대는 좋은 게 감각적인 측면에 집착해서는 조금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 쇼츠만 봐도 막 금방금방 이제 집착을 하고 중독이 되고 하는데 이런 측면은 또 예전 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 영상적인 쇼츠에 중독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강의도 나눔을 할 때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또 편한 측면도 있고 시대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그런 그 생각이 옛날부터 종종 들었는데, 그래서 막 맹목적으로, 그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대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진실은 시대랑은 상관없는데, 그 말 자체나 가르침은 상관없는데, 어떤 문화적인 스타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뭐 보리수 아니면 좀 약간 좀 어렵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들고 줌으로 하든 우리가 좀 현대 문명을 혜택을 받으면 편하게 하든 그거는 좀 달라진 측면을 고려하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지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동시에 또 지혜도 생겨요. 아, 나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조금씩 조금씩 생겨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맹목적으로 어, 무조건 다 맞다. 어, 다시 한번 표현하면 동전의 양면이 있거든요. 맹목적인 측면이 네 사랑하다 맞다 말하지는 깨닫게 했어요. 라마나 말하시 말을 맹목적으로 그냥 2년간 저는 그거를 그냥 헌신을 했다고 보는데 그 스승에 대한 헌신으로 깨닫고 근데 또 현대 사회는 저거잖아요. 스승도 많고 정보도 많고 책도 많고 해야 돼요. 여기서 또 맹목적으로 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또 진짜로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믿을 만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뭐 맹목적으로 되는 건 또 그런 측면에서 그 맹목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한다면은 그냥 막 하진 않겠죠. 그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맞나? 그것도 자기 사랑이거든요. 방어 기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막 이게 맞나? 이 사람의 말이 맞나?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어보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니사 같다다 말하지 하고 제가 동시에 얘기한 거는 시대적인 거 그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유리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책 인쇄 이런 것도 발달이 덜 됐을 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은 존재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 거겠죠. 헌신하게 되고. 나마나 마라시 주변에서도 많이 그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을 솔직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음, 근데 뭐 중요한 엑기스 이런 건 아닌데,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관계를 좀 맺다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의심하거나 극단적으로 맹목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약간 의심도 하고 자기 공부를 하면서 또 같이 스승이나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균형, 약간 균형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도 얘기했는데 의심도 하고 이게 맞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심하면 깨닫는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분명히 있더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의심도 그 순간 그냥 일어난 거예요. 뭐 지금 제 얘기를 듣다가 정만이 말이 맞나? 의심이 되네. 괜찮거든요. 그냥 정상이고. 그 의심이 없을 때는 없는 건데. 의심이 되게 건강한 거예요. 자기를 그 좀 지키려는 마음이고. 근데 너무 그 의심하면 뭐 그 정신적 뭐죠? 그 의처증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건강한 의심 있잖아. 아, 이거 맞나?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뭐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면 이상한 상들이 많아가지고 의심 하나 없어야 깨닫는다 그러고 하나 그런 거 보고 화가 나요. 좀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나도 지금 녹화해도 얘기하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길래 화가 나더라고, 솔직히. 왜 저거를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되게 의심하는 자기를 판단이 되거든. 아, 내가 또 의심했어. 판단이 돼요. 왜냐면 스승이나 가르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 있으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지 것들을 믿으면 또 자기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 의심을 하게 된.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저는 관심이 그런 거지. 뭐, 뭔가 누가 깨닫는다 그런 거보다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측면의 가르침이나 그런 거 보면 좀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음, 뭐가 없어야 된다. 그거는 깨달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제가 들으면 화가 나요. 막 그런 거. 제가 뭐 정의의 사도 이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화가 나요.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건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왜냐면 인간적인 파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거거나 좀 부정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깨달으면 뭔가 깨끗하고 인간적인 면이 다 없고 약간 이런 상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심 없고 감정 상태도 뭐가 없고 뭐가 없고. 그 예전에 제가 도반분들한테 얘기했던 예전에 보리밥집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나마 되게 열심히 모임에 참여했고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진짜 온 정신이 다 공부에 이제 제 자신을 만나는데 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태 선생님 안 보겠죠. 녹화된 거 가끔 본다 그러면 그때 기태 선생님 막 내면의 경명려고 만나고 있을 때 저한테 한 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동만아 뒤에서 말이 많다. 뭐 자기 이게 그때 선생님 모습은 좀 힘들어하고 힘들다 비참하다 강의는 안 하시고 그냥 힘들다 비참하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물어봤던 기억도 좀 선생님 그 깨달았는데 그런 거 있어도 돼요 이랬는데 근데 뭐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안 하고 강의는 잘 안 하시고 계속 힘들다 힘들다 막 이게 중강의여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것만 하시니까 그때, 그래서 뭐 떠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닌데, 듣고 떠나고 왜냐면 강의 들으러 왔는데, 이 표현도 하셨는데, 강의 들으러 왔는데 강의는 안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어, 상이 좀 깨졌죠, 그때. 아, 그래도 좀 가르치시는 분이 저렇게까지 다시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내가 눈을 뜨더라도 만약에 눈 뜬 게 그 당시에 뭔지 몰랐지만, 눈을 뜨더라도 다시 치러내야 될 것이 올라오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뭐 예전 얘기 좀 표현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공부에 어떤 안심이 된 거죠. 왜냐면 그게 없고 눈 뜨고 깨달으면 그런 게 다 사라진다 이랬으면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또 숨겨야 되고 내가 만약에 다시 올라오면 숨겨야 되고 죄책감이 든다 뭐 다시 뭐 불안이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숨겨야 되고 아 이건 안 된 증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난 그런 게 화가 나고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뭐 기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저는 항상 부담감이 있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아직까지 덜 된 나를 항상 판단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른 유튜브 강의를 따도 뭐 그분들을 좀 비판을 했지만 익명이지만
어, 많다기보다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되고, 단계를 나누는 그런 강의들. 뭐, 단계 있잖아요. 뭐, 무슨 클래스, 무슨 클래스. 그 전혀 실제하지 않는 것들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안 배우는 게 훨씬 나은데 그런 거. 가끔 그 생각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 친한 분 아니고 잠깐 인연 됐다가 이제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 그랬어.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뭐 하나님을 만나든 뭐 신을 만난다를 표현하는데 되게 그때 밥 먹다가 그때도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그때 저를 아주 오래전 저희 공부하시는 분이 불러가지고 좋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음악도 좋고 하는데 왜 불렀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냥 계속 2년 차로 만나고 있었나 3년 차인가 연차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불렀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대요 뭐 좀 견성이라고 표현하죠 뭐 되게 그리고 이 삶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래서 막 하대요. 근데 뭐 제가 느낀 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막,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좀 자기 감정을, 제가 볼 때 그분도 저랑 동병상련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제가 그때, 하여튼 이상하게 계속 맛있는 거 사줬는데, 앞에서 화가 나더라고. 참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이상하게, 뭐, 그때 당시에도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화는 나더라고.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아니, 이게 자신 있게 말도 못했어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좀, 뭔가 느낌으로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산을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되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 제가 알기엔 그분도 있었는데, 그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거 다 해결된 것처럼 그거에 내가 딱, 그게 다 사라졌겠죠. 그런 체험을 하면. 아마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뭔가 동의시가 돼 있었던 느낌도 좀 들었어요. 아, 다 사라진 나, 깨달은 나 이러니까 제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랬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공부를 하다가도 진짜.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어떻게 겉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공부가 잘 되고 이런 것 같고 아니면 여전히 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 얘기하면 저랑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공부 잘하고 있다 항상 얘기했었어요. 그게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환상이죠. 음. 그건 인간 역사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사람 가끔 있겠죠. 뭐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눈 뜨고 나서 모든 뭐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인간 역사를 봐도 그런 감정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단지 한 1, 2년 공부하고 다 사라진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역사를 뭐 공부하진 않지만 그냥 생각 떠오르면 인간 삶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이라 말하는 측면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뭐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뺏고 기만하고 그런 면들을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인간의 그런 면을 내 안에서 만날 때는 그게 어떤 면에서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긴 해도.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어떤 측면, 왜 이거 1, 2년간 치료해도 계속 있지? 이렇게 저도 볼 때도 있었는데, 인간 삶을 전체적으로 봐도 얼마나 그게 반복돼 왔어요. 그걸 이제 역사적인 카르마업이고, 이건 개인적인 카르마업이라 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불안한 감정, 두려움이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오랫동안 치료해도 계속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해하는 측면에서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되게 그런 것과 별개로 뭐 1년 만나고 막 다 끝난 것처럼 하시는 거는 되게 비현실적인 거죠. 사실 저의 얘기이기도 한데 1년 됐는데 왜 계속 올라오지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면들
우리가 밖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면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보여지는 것과 동일해요. 누군가 속이고, 기만하고, 비열하고, 불안해하고, 기뻐하고, 뭐, 화내고, 유튜브 보면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밖의 일이다 하고, 내 안에서도 있고, 이게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인간 삶을 전체를 살아내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나중엔 좀 들어요. 아, 나 자신의 전부를 만나보니까 인간의 모든 면들이 나에는 다 보이는구나. 그게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 용어로 얘기하는 투사를 하다가도 이제 투사를 조금씩 덜 하게 되고, 어, 우리가 그래서 영화들 좋아하고 유튜브를 보는 게, 저 자식 저거 인간이 저럼 되나 하는 게, 비판을 좋아하는 것도 자기 안에서 있는 거는, 이게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막 칼 융인가 프로이드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 무의식 속에선 집단적인 면이 다 있다고,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너무나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가끔 얘기했던 누군가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마음도 인간의 집단적인 하나의 마음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현할 때 이제 그걸 개인화시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그런 마음을 품었다. 단지 저절로 출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그런 역사적으로 뭐 유명한 저는 칼 융을 좋아했던 게 그때 집단 그 무의식을 얘기했을 때 위안이 됐었어요. 아, 그때는 공부는 안 했지만, 그리고 내 혼자만의 어두운 면이 아니었구나. 이게 좀 그때 심리학 공부할 때 좀 이해가 돼서, 그것도 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또 만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됐고, 나 자신을 만나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나쁘다라는 측면들이죠. 뭐,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는 죄, 그런 면들이 다 제 안에서 보였을 때, 이제 처음엔 저도 그런 신념이 있었겠죠. 죄다, 이러다가 이제 판단이 점점 내려지고, 그냥 나 자신이었구나, 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겠죠. 근데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 벌써 30분이 됐네요. 나 진짜, 솔직히 한 20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2시 20 몇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 3시 20 몇 분이. 이거 좀 몰입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좀 여기가 좀 길어지면 여러분도 좀 피곤하시고 또 날이 많이 더우니까 좀 그런 집중력도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오늘 근데 뭐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에서 오늘 얘기나 우리가 살아온 얘기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